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영입니다. 요즘 저의 새로운 관심 분야가 생겼습니다. 바로 과학과 관련된 신기한 현상들인데요. 이게 이것저것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요즘 유튜브든 아니면 책이든 많이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던 중 우리에게 친숙한 연어라는 물고기 아시죠? 이 연어가 사실은 과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현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생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연어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게 뭐가 있을까요? 초밥이라든지 회라든지 이런 식재료로 좀 많이 알고 있는데, 과학적으로도 굉장히 재미난 현상들을 많이 보여주는 생물 중 하나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현상 중 하나가 보통 강을 거슬러 올라간다 라고 표현이 되는 연어의 대표적인 현상 중 하나인 회귀 현상이라고 합니다. 연어는 민물, 즉 강에서 태어나 바다로 이동을 한 후 성장을 마친 다음에 다시 본인이 태어난 강으로 돌아와 산란을 하는 회귀성 어류로 후각과 지구 자기장을 이용해서 고향을 찾는 어종이라고 합니다. 민물에서 바닷물로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적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변신을 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이 과정을 은화, 실버링이라고 부르고 또는 스몰트화라고 부릅니다. 이 실버링, 은화라는 네이밍이 참으로 아름다운데,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이 이 은화라는 현상과 정말 잘 어울리는 제품이라고 생각돼서 인트로에서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음악을 듣고 있는 동안 나를 은화시켜줄 이어폰, 캠퍼의 실버 플래시입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제품 소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캠퍼라는 브랜드에 대해서는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품에 대한 간단한 소개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버 플래시는 이제 캠퍼에서 가장 엔트리급, 그러니까 가장 밑에 있는 모델로서 1DD 이어폰입니다. 여기 뒤쪽에 보시면 상세 스펙이 나와 있는데, 여기 상세 스펙을 토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10mm 복합 다이어프램으로 구성된 다이나믹 드라이버가 탑재되어 있고, PU, PET 복합 진동판으로 설계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 이어폰에 대한 간단한 스펙은 여기 뒷면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뒷면을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요쪽 모델명이 다르죠. 이 모델명이 다른 이유는 이제 앞면에서도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이어폰과 DAC가 같은 구성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구성품으로 DAC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위쪽은 이어폰에 대한 스펙, 아래쪽은 DAC에 대한 스펙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언박싱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품 박스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제품명과 이제 제품 사진이 인쇄가 되어 있는데, 이쪽에 실버 플래시라는 것은 이어폰의 이름이고 CX3-02라는 모델명은 이 DAC의 모델명입니다. 이 제품 DAC가 기본 구성품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큰 가치를 두고 있는 제품이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열어보면서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스를 열어보면은 이쪽에 손잡이가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잘 보이시겠죠? 손잡이가 달려 있고, 저는 이 손잡이가 달려 있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용자 입장에서 꺼냈을 때 손잡이만 빼면은 딱 바로 꺼낼 수 있는 이런 세심한 배려, 이런 배려 너무 좋고요. 캠퍼에서 이전에 엔트리급 모델로 나왔던 제품이 조이풀 시리즈가 있습니다. 조이풀 1, 조이풀 1&1, 조이풀 1&2 총 3가지 시리즈가 나왔는데, 그때도 이런 손잡이 끈이 달려 있어서 꺼낼 때 참 편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꺼내서 보면은 위에는 이제 이어폰 본품이 들어가 있고요. 가운데에 DAC, 그리고 케이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제품 한 번씩 꺼내보면서 전체적으로 구성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이어팁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박스 안쪽에 있던 이 주황색 박스는 이어팁이 들어있는 박스고요. 여기를 열어보면
안쪽에 이어팁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어팁은 딱 한 종류만 주고요. 저는 지금 제일 큰 라지 사이즈를 껴놨고, 라지 사이즈 외에 미디움과 스몰 사이즈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이어팁은 전작인 이제 조이풀 시리즈에 들어가 있던 이어팁이랑 같은 이어팁이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간단한 파우치 하나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DAC는 모양이 조금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흔히 꼬다리 DAC로 부르는 그 케이블 줄 같은 거 달린 그런 DAC가 아니고, 이제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DAC인데, 여기는 이제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와 있어서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PC 같은 데 사용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장점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단자 부분은 아래쪽으로 되어 있고, 케이블을 실제로 꽂는 부분은 위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간섭 같은 거 없이 편하게 잘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캠퍼라는 이름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인체공학적으로 굴곡이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만 보여드리면은 여기에 이런 굴곡들 보이시죠? 굴곡이 굉장히 각이 많이 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착용을 해보면은 귀에 굉장히 쏙 들어오고 착용감 자체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오래 착용을 하고 있어도 부담스럽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언박싱까지 마쳤으니 본격적으로 사운드 테스트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사운드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테스트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장비 소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일 기본으로 진행을 할 거는 이 기본 DAC 먼저 테스트 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DAP에 직결했을 때는 어떤 소리가 나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우네의 유키라고 해서 디스크리트 앰프가 들어간 DAC 준비해 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샨링의 UA7입니다. 여기는 이제 진공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특성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퀘스타일의 CMA18P라는 모델입니다. 퀘스타일 특유의 그 전류 증폭 방식에서 오는 그 진한 맛이라고 할까요? 그 진한 맛이 어떻게 들려줄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마지막으로는 IFI의 발키리까지 이렇게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았고요. 이제 케이블은 동일하게 이 DD 하이파이의 TC05M2 요 케이블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어떤 테스트 곡으로 테스트를 할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테스트 곡은 총 3곡입니다. 첫 번째 테스트 곡은 헤비의 비컴이라는 곡입니다. 최근에 헤비라는 가수의 노래들이 정말 좋아가지고 자주 듣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이 비컴이라는 곡을 들었을 때 다른 이어폰보다 유독 실버 플래시에서 들려주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헤비 보컬 특유의 고역대의 표현과 더불어 이 뒤를 받쳐주는 밴드 사운드가 실버 플래시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구현이 될 수 있을지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선정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곡으로는 QWER의 지구정복이라는 곡입니다. 캠퍼의 사운드가 워낙 밴드 사운드와 특히 드럼의 킥 표현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구정복이라는 곡이 QWER의 여러 곡들 중에서도 속도감 있는 리듬과 더불어 드럼과 기타, 베이스, 보컬의 시너지가 가장 잘 어울리는 곡입니다. 그 중에서 드럼의 존재감이 좀 큰 곡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캠퍼의 이런 특징적인 부분을 테스트하기 좋은 곡이라고 생각해서 선정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테스트 곡은 윤하의 은화라는 곡입니다. 인트로 부분에서 실버 플래시를 설명할 때 소개했던 이 은화라는 개념이 바로 이 가수 윤하님의 은화라는 곡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앞선 두 곡에서는 캠퍼가 자랑하는 캠퍼 사운드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테스트하기 좋은 곡이었다면, 이 은화라는 곡에서는 극저역대와 여러 악기들의 표현과 더불어 국내 가요에서는 좀 흔히 듣기 힘든 아이리쉬 휘슬이라는 악기라든지 스트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테스트하기 좋은 곡이라고 생각되어서 선정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장비가 많기 때문에 바로 테스트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테스트부터 바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테스트는 모든 평가에 가장 기본이 되는 테스트로 지금 DAP에 연결해서 직결로 들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첫 번째 곡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헤비의 비컴이라는 곡인데, 이 보컬의 시원시원한 고음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곡입니다. 실버 플래시에서 이 부분을 아주 깔끔하고 자연스럽게 잘 표현해주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캠퍼 이어폰답게 드럼의 킥 소리가 귀에 쏙쏙 잘 들어오고 있었고, 하이햇의 찰랑거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컬 뒤편에서 존재감을 딱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폰에서 표현해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보컬의 실력이 잘 드러나는 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헤비 보컬 자체가 깔끔하고 시원시원하게 고음이 쭉쭉 뻗어나가는 스타일인데, 이것과 더불어서 중역대와 저역대 표현이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실버 플래시에서 들려주는 사운드 자체가 굉장히 완성도가 높게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두 번째 곡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시작 부분에서 나오는 기타 사운드 표현이 여기서는 또 굉장히 좋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앞선 헤비 보컬 같은 경우에, 이제 앞선 헤비 노래 같은 경우에는 좀 보컬을 중점적으로 부각시켜주는 믹싱이었다면은, 이제 지구정복이라는 두 번째 곡 같은 경우에는 시작 부분에는 이제 보컬이 나오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각 악기 사운드의 특징별로 세세하게 하나하나씩 잘 들려주는 편인데, 여기서는 아까는 좀 묻혀서 들렸던 이런 기타 사운드 표현이 굉장히 좋았고, 기타가 끝나는 건 아니고 기타가 연주가 계속 되는 동시에 바로 이어서 드럼 사운드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드럼 사운드가 곡의 전반적인 리듬을 잘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이때 보컬이 살짝 앞으로 나오면서 뒤쪽의 공간에서는 이게 드럼이 막 연주하는 모습이 눈앞에 막 그려지듯이 표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DAP 직결에 기본 케이블로 들었을 때는 이 가격대 제품에서는 좀 베이스 사운드가 약간 묻히듯이 들리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20초쯤에 나오는 베이스 사운드가 실버 플래시에서는 굉장히 좀 잘 들려가지고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곡에 비해서는 드럼의 킥 소리가 좀 더 선명하게 들리고, 악기들 간의 소리가 이제 동시에 나올 때가 있는데, 이럴 때도 서로 묻히지 않고 각자 잘 분리가 되어서 분리도 높게 표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곡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쓰이고 있는 악기가 굉장히 많아서 좀 설명드릴 부분도 많을 것 같은데요. 시작 부분부터 한 12초 정도까지의 사운드가 굉장히 표현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어폰의 성능에 따라서 이 부분을 제대로 표현해주지 못하고 막 뭉개져서 들리거나 뭉쳐서 들리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시작 부분부터 이제 한 5초 막 이때 5초 6초 이때까지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되는 소리 같은 게 들리곤 합니다. 이제 그 소리들이 이제 자칫 잘못하면 그냥 웅성웅성 거리다가 끝나는 걸로 들릴 수가 있는데, 실버 플래시처럼 좀 성능이 좋고 그런 경우에는 이게 그냥 뭐랄까 약간 뭉개져서 들리지 않고 깔끔하게 사운드가 잘 들린다고 할까요? 그렇게 들리고 있었고, 그리고 한 3초에서 4초 사이에 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4초부터 5초 사이에 시작되는 스트링이나 퍼커션의 표현들 같은 게 곡의 시작부터 한 12초 때까지 테스트 해볼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나 잘 들려주느냐가 이어폰의 성능을 테스트하기에 가장 좋다고 생각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곡의 느낌 자체가 밝고 경쾌한 느낌의 곡입니다. 그래서 실버 플래시에서는 좀 다이나믹한 표현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잘 들려주고 있었고, 사용한 악기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자칫 좀 악기 소리들끼리 겹쳐서 들릴 수도 있는 곡입니다. 근데 아까 두 번째 곡 설명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듯이 악기들이 겹치는 부분에서도 분리도가 꽤 좋기 때문에 각 악기들이 자기 자리에서 존재감을 가지고 분리가 돼서 잘 표현해주고 있었고, 이게 분리도가 좋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다 합쳐져서 들렸을 때 곡의 전반적인 그림이 완성도가 높아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노래 한 2분 정도 됐을 때 나오는 아이리쉬 휘슬이라는 악기가 있는데, 이게 약간 피리처럼 생긴 악기입니다. 이 악기의 표현이 이 곡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소리가 굉장히 명료하게 들리고, 아이리쉬 휘슬이라는 악기 자체가 맑고 되게 고운 소리가 나면서도, 이게 연주자가 어떻게 연주를 해주냐에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좀 어깨를 막 들썩들썩이게 하는 약간 아일랜드 민요 같은 느낌의 그런 악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버 플래시에서 아주 밝게 잘 표현이 되고 있었는데, 이 뒤쪽 공간에서 들리는 타악기의 소리가 이 아래쪽과 뒤쪽을 단단하게 채워주고 있었고, 그러면서도 다이나믹한 표현들이 잘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버 플래시가 들려주는 이 고역대 부분의 표현이 막 그 이름처럼 엄청 막 반짝반짝거리는 은빛의 느낌 막 이런 거는 아닙니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이 세 번째 테스트 곡인 은화라는 노래에서 나오는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햇살에 은빛 드레스로 반짝인다. 이 표현이 실버 플래시가 표현해주는 사운드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햇살 아래에서 이제 빛을 받아가지고, 이제 반사되는 빛이죠. 반사되는 빛을 받아서 은은하게 반짝이고 있는 것처럼, 실버 플래시가 들려주는 고역대는 자연스러움 속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고역대의 표현을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테스트는 지금 기본 DAC를 연결한 상태에서 들어보고 있습니다. 각 테스트 곡별로 특성은 이미 첫 번째 테스트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테스트부터는 전반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위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본 DAC가 솔직히 저는 별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 대체로 그렇잖아요. 이제 저가형이고, 뭐 10만원대가 아주 저가형은 아니지만 아무튼 저가형 모델이고 가장 엔트리 모델인데, 거기서 주는 DAC가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냐 라는 생각 다들 해보시지 않았나요? 근데 이거 굉장히 물건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DAP 직결했을 때 비해서는 뭐 칩셋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디테일적인 부분은 약간 떨어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DAP 직결했을 때 좀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힘있고 이런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었다면은, 이 기본 DAC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인 디테일은 약간 떨어질 수가 있지만, 오히려 이어폰과 튜닝을 맞춰놨기 때문인지 드럼의 킥 표현이라든지 저역대 표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 DAP 직결을 했을 때에 비해서 좀 더 괜찮은 부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테스트를 위해서 DAP에다가 연결을 해놨지만, 평상시에는 보통 우리가 이 DAC를 사용하는 게 내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태블릿 PC 같은 걸 통해서 뭐 영상 시청이라든지 이런 걸 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굉장히 충분히 좋은 성능을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염려했던 부분이 아무래도 이 DAC를 꽂아서 쓰다 보면은 이제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좀 전력 제한이라든지 이런 게 걸릴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전혀 없었고, 특히 제일 중요한 볼륨 확보, 볼륨 굉장히 컸습니다. 저도 약간 좀 크게 듣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볼륨이 막 남아 돌아가지고 일정 수준 이상은 올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자, 다음은 아온의 유키와 함께 세 번째 테스트를 진행해 보고 있습니다. 이 아온의 유키는 디스크리트 앰프가 적용된 DAC이기 때문에 이 DAP 직결과 아까 잠깐 연결을 했던 기본 DAC에 비해서 한층 더 힘이 붙은 느낌입니다. 이제 어떤 부분이 좀 달라졌냐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저역대의 표현이 조금 더 과감해졌고, 보컬에 힘이 붙으면서 조금 더 또렷하게 들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 세 번째 테스트는 예정이 없었는데, 제가 이 아까 전에 DAP 직결 다음에 했던 이 기본 DAC 다음 단계가 바로 이 샤링의 UA7이라든지 퀘스타일의 CMA18P라든지 이런 모델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급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좀 중간에 거쳐가는 과정으로 얘를 넣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아온의 유키를 이제 중간 테스트로 한번 넣어보게 되었는데, 오히려 이 테스트를 하기가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곡 같은 경우에는
이 아웃의 유키에서 들었을 때 기타의 표현 부분이 조금 더 강렬해진 부분이 있고, 드럼의 표현은 오히려 이전보다 조금 부드러워진 것처럼 들리는데, 기존의 다이나믹은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약간 부드럽게 잘 표현이 되는 게, 제가 듣기에는 한층 더 고급스럽게 표현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세 번째 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약간 좀 약하게 들렸던 퍼커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타의 사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존재감이 조금 더 뚜렷해지면서 전반적으로 테스트 곡들이 약간 선명도가 올라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네 번째 테스트입니다. 네 번째 테스트는 샨링의 UA7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를 하고 있는 제품들마다 워낙 특징이 확고한 제품들만 모아놓다 보니까 각 테스트를 할 때마다 제가 좀 기대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샨링의 UA7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 진공관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테스트했던 제품들 중에서 유일하게 진공관이 탑재된 제품이고 출력도 엄청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죠. 진공관이 들어가면은 뭐 사운드가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조금 더 따뜻해진 느낌이 있고 배음이 늘어나고, 이런 특징적인 부분이 실버 플래시랑 만났을 때 어떤 사운드를 들려줄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보면은, 이제 기존 테스트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이제 진공관의 영향이 작은 사이즈가 들어가 있다고 해도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배음이 딱 확연히 늘어났다는 것이 체감이 될 정도였습니다. 이제 특히 체감이 가장 많이 되었던 것은 세 번째 곡인 은화라는 곡이었고, 전체 테스트 곡 중에서도 이 UA7과 은화의 궁합이 가장 좋았습니다. 벌써 다섯 번째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퀘스타일 제품으로 테스트를 할 때마다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일반 방식들과 다르게 이 퀘스타일만이 주는 전류 증폭 방식에서 들려주는 약간 그 뭐랄까 도가니탕 같은 진한 맛, 이런 맛을 좀 기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 곡들을 다 들어봤을 때 전체 테스트 곡들에서 좀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사운드가 이전보다 약간 두툼하게 들렸다라는 점입니다. 들려주는 사운드의 이런 중심점을 잃지 않으면서 좀 더 깊고 약간 찐득찐득해진 사운드를 들려주고, 이게 막 끈적인다는 느낌은 아닙니다. 끈적인다는 느낌은 아니고 농도가 진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각 악기들의 타격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다이나믹과 더불어서 좀 이제 타격감이 강해져서 듣는 내내 굉장히 귀가 즐거운 느낌을 가졌습니다. 자, 마지막 테스트는 IFI의 발키리입니다. 앞선 테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DAC나 앰프의 특성이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었다면은, 마지막 발키리에서의 테스트는 이 실버 플래시가 가진 이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들려준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특정 곡에 잘 어울린다기보다는 실버 플래시라는 이제 이어폰을 내가 이제서야 좀 제대로 잘 듣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사운드가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잘 들리고 저역대에 힘이 좀 더 잘 이제 붙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역대부터 극저역대까지 쭉쭉 좀 잘 뻗어나가는 느낌이 있었고, 중역대의 표현은 담백하면서도 파워풀했고, 고역대로 넘어가는 부분은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잘 표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드럼 소리의 표현은 기본 DAC의 표현이 조금 더 좋았지만, 발키리에서 들려주는 이런 드럼 소리의 표현은 기본 DAC와는 다르면서도 비슷하게 좋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본 DAC에서는 딱 깔끔하게 킥 소리를 잘 들려주는 부분이 있었고, 이 CMA-18P에서는 드럼 사운드가 파워풀하고 약간 좀 밀어붙이는 그런 스타일이었다면은, 이 발키리에서 들려주는 드럼 사운드는 강약 조절이 잘 되고 있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뭐 스트링이라든지 퍼커션, 아이리쉬 휘슬과 같은
여러 악기 표현들에서도 이런 부분이 잘 느껴졌는데, 이게 악기 표현에 힘이 붙으면서 이전보다 훨씬 더 또렷해지고 분리도가 조금 더 좋아져서 연주자가 의도하던 소리가 이런 소리였구나 라는 것을 내가 체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총 5종류의 케이블과 함께 케이블 테스트를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기본 케이블을 제외하고 나머지 5종류의 케이블 테스트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이제 지금 요 화면이 좀 좁아서 화면에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옆에 이제 이 발키리로 테스트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원활한 테스트 진행을 위해서 이제 DAP를 소스 기기로 사용을 하고 DAC나 앰프는 이 발키리로 고정을 한 다음에 케이블들을 교체를 해가면서 총 5번의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총 5개의 케이블 먼저 소개해 드리고 그 다음에 테스트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본 케이블을 1번으로 두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순서대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케이블 소개를 하자면은 여기는 기본 케이블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나이스헥의 실버캣이라는 케이블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용세의 레드버니라는 케이블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케이블은 GY 하이파이 67이라는 케이블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케이블은 심가세 LC7이라는 케이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얘는 약간 번외편 느낌입니다.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는 볼텍스의 에디스퀘어드라는 케이블입니다. 제가 일단 다 들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케이블을 한 번씩 다 들어보고 왔는데요. 이제 간단하게 각 케이블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좀 소개를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제 제가 가장 기대했던 거는 이 실버캣 케이블이었는데 역시 제 기대가 좀 옳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실버캣을 착용했을 때는 아무래도 얘는 3.5고 나머지는 다 4.4 밸런스드 단자고 이렇기 때문에 기존보다 당연히 좀 출력이 좋을 수밖에 없지만 실제로 들어보니까 역시 출력이 좋았다. 그리고 이제 뭐 출력은 이제 둘째 치더라도 기본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 뭐랄까 여기가 사람 머리면은 사람 머리를 기준으로 이 뒤쪽으로 공간이 좀 열려있는 느낌이었다면은 실버캣에서는 이 뒤쪽에 있던 공간이 약간 이 뒤쪽에 있던 공간이 약간 옆으로 옮겨온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의 사운드 표현이 한층 더 풍부해졌고요. 이제 개인적으로 느낀 겁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요 5개의 케이블 중에서 실버캣과 매칭이 가장 저의 취향에 가까웠습니다. 이게 뭐 가장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제가 들었을 때 제 취향이 또 있을 거잖아요. 제 취향에는 이 실버캣이 가장 좋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레드버니 같은 경우에는 출력은 실버캣과 비슷한 느낌이었고 실버캣에서는 기타의 표현이 조금 더 풍부해져서 좋았다면은 레드버니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기타의 표현이 한층 깔끔해진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간 군더더기가 빠지고 깔끔하고 담백하고 명료한 느낌, 그게 이 레드버니에서 느꼈던 느낌이고 베이스도 이전보다 약간 더 잘 들리는 느낌이었고요. 사운드의 표현 자체는 이제 전반적으로 깔끔해졌지만 가끔 이제 한 500에서 700km 가끔 한 500에서 700Hz쯤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 대역대가 약간 답답하게 들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듣는 귀가 좀 다르기 때문에 개인차는 약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GY 하이파이 67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아까 실버캣에서는 뒤쪽에 있던 공간이 이렇게 약간 옆으로 옮겨온 느낌이었다면은 이 67에서는 공간이 좀 전반적으로 약간 확장되고 살짝 트인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레드버니에서 사운드가 깔끔해진 느낌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사운드가 깔끔해진 느낌이었다면 여기서는 사운드가 한층 더 또렷해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역대에 힘이 붙으면서 타격감이 조금 더 좋아지고
좀 고역대가 전반적으로 실버 플래시가 좀 부드럽게 표현이 되고 있었다면은 그 부분에 약간 힘이 붙으면서 약간의 뭐랄까 파워풀해진 느낌? 그런 느낌을 줘서 이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가스 LC7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네는 전부 다 케이블이 특징이 있는 케이블이라서 들었을 때 아 이런 느낌이다가 딱 정해졌다면은 얘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되게 무난하고 평범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뭔가 강조점이라든지 모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었지만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그 격을 끌어올려준다고 할까요? 사운드의 결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이었고 이제 다른 케이블들이 좀 특정 영역대를 강조해주고 뭐 강조점을 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케이블이었다면은 얘는 전반적으로 무난하지만 사운드를 좀 또렷하게 들려주고 이제 이 케이블이 하나 있으면 어쨌든 실버 플래시 외에도 여러 곳에 좀 두루두루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무난하게 쓰기 좋다 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번외편으로 이 볼텍스의 에드스퀘어드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았는데 이 에드스퀘어드 케이블 특징 자체가 저역대에 좀 힘이 많이 붙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실버 플래시에 매칭을 했을 때도 저역대에 좀 힘이 많이 붙고 그로 인해서 다이나믹한 표현이 한층 향상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실버캣에서 느꼈던 풍부한 느낌, 레드버니에서 느꼈던 깔끔했던 느낌, 여기 67에서 느꼈던 뭐랄까 그 또렷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요거를 조금 복합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에드스퀘어드였었고요. 실버 플래시가 가지고 있던 본연의 약간 좀 자연스럽고 부드럽고 편안했던 그런 사운드가 이 케이블로 인해서 약간 딱딱해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힘이 너무 붙다 보니까 좀 딱딱해지는 느낌이 있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본래 기본 케이블에서 느꼈던 느낌이 워낙 좋았다 보니까 오히려 약간 이거랑은 그러니까 좋긴 좋았는데 매칭이 약간 안 맞는다 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에 대한 테스트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이 다음으로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활용을 했을 때 어떻게 좀 사용을 해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게임이나 그 다음에 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사용해 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게임기는 닌텐도 스위치 2 한번 가져와 보았고요. 이제 저작권이 약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은 약간 좀 가려놓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버 플래시가 엔트리 모델이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기본 구성품으로 DAC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두루두루 사용하기에 정말 좋은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게임 및 영상 시청 시에는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제 이 닌텐도 스위치 2 같은 경우에는 여기 상단에 보시면 C타입 포트도 있고 3.5mm 포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아진 게 C타입 포트가 이쪽에 1개 그리고 하단에 1개 총 2개가 있기 때문에 이 어느 쪽으로 연결을 해도 다 이제 연결이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실제로 이어폰을 꽂아서 좀 보여드리자면은 먼저 이제 3.5mm 단자에 연결했을 때는 이제 헤드폰 단자로 인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DAC에 연결했을 때 DAC에 연결하면은 지금 여기 잠깐 지나갔는데 하단에 꽂아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DAC를 꽂으면 DAC 모델명이 나오면서 인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DAC들 중에서는 지금 이 DAC는 해당이 안 되지만 닌텐도 스위치나 플레이스테이션에 사용을 할 때 이제 모드를 좀 변경을 해줘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UAC 1.0, 2.0이라고 해가지고 모드 변환하는 게 있는데 이런 닌텐도 스위치라든지 아니면 플레이스테이션이라든지
이런 이제 게임기에 사용을 할 때 UAC 1.0으로 모드를 변환한 후에 사용을 해야 되는 제품들도 있는데, 이 실버 플래시에서 동봉된 기본 DAC 같은 경우에는 따로 모드 전환하는 버튼도 없기 때문에 그냥 꽂으면은 아까처럼 바로 인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할 빈도가 되겠죠. 영상 시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 파이스토리 유튜브 한번 들어가 봐서 보면은 뭘 한번 봐볼까요? 자, 얼마 전에 리뷰했던 코조이의 D1 한번 들어가서 보면은요, 그 외에도 여러 단어들이 있지만, 자, 제 마음을 DAC를 이쪽에 한번 움직이게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연결하면은 DAC 바로 인식되고요. 이제 볼륨 헤드폰 모양으로 바뀐 거 보이시죠? C타입 DAC 연결되어서 이제 잘 소리 나오고 있는 거 확인되고 있고, 실제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면은 어우, 좀 볼륨이 너무 크네요. 이제 아무래도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제가 좀 우려했던 부분이 이 볼륨 확보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이제 기본 DAC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좀 안 좋은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충분히 볼륨 확보가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제 이 그 기본 DAC 같은 경우에는 시원시원하게 볼륨 확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뭐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가수 직캠이나 드라마, 뭐 영화 여러 컨텐츠들 한번 이제 시청을 해보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다시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중인데, 이 실버 플래시로 시청했을 때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버 플래시가 들려주는 특유의 공간감이 있습니다. 이 뒤쪽으로 약간 넓게 퍼지는 듯한 공간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적절한 다이나믹 표현이라든지 부드러운 뭐 고음의 표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컨텐츠 시청 시에 굉장히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버 플래시랑 연결했을 때는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요 세트로만 우리가 들고 다녀도 충분히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 너무너무 편한 제품이기 때문에 요 부분 이제 한번 테스트까지 맞춰 보았고요. 이제 리뷰 총 정리하면서 마무리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캠퍼의 실버 플래시에 대한 리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 실버 플래시는 캠퍼의 가장 엔트리 라인 모델이기는 하지만 뭐랄까 그 가장 그 상급기인 622의 그런 모습도 아주 약간이지만 보여주는 굉장히 훌륭한 제품이었습니다. 기본 구성품인 요 케이블과 DAC만으로도 충분히 괜찮은 음악 감상 생활을 즐길 수가 있지만, 이렇게 하이파이 취미를 하시는 분들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여분의 커스텀 케이블 한두 개씩은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좀 괜찮은 커스텀 케이블과 그 다음에 앰프를 좀 좋은 걸 붙여주면은 마치 좀 날개를 단 것처럼 엄청난 포텐셜을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캠퍼답게 아무래도 캠퍼 제품의 특징이 그게 있죠. 밴드 사운드 음악에 굉장히 탁월한 성능을 보여준다. 그리고 특히 드럼의 킥 소리가 예술적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밴드 사운드를 좀 원래 잘 즐기는 그런 풍의 음악들을 많이 듣고 있다. 그런다면 무조건 강추드리고요. 그리고 이 기본 구성품 세트만으로도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입문자 분들에게 좀 추천드릴 만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제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좀 편한 가격대이기도 하고, 캠퍼의 이제 제일 상급기인 622의 그런 사운드적인 느낌도 약간 내주고 있기 때문에 적당한 가격대에서 좀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는 이어폰을 사주시는 분들이라면은 주저하지 않고 이 캠퍼의 실버 플래시 권유해 볼 것 같습니다. 입문용으로도 충분히 좋은 제품이고, 음악 감상에 대한 경력이 좀 있으신 분들에게도 커스텀 케이블이라든지 DAC나 앰프라든지 이런 식으로 옵션을 좀 바꿔가면서 즐기시기에 굉장히 좋은 이어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로 타겟층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분들에게 좀 음악 감상 취미를 제대로 해보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음악 감상 취미를 이미 잘 즐기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모든 분들에게 한번 추천드려 볼 만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캠퍼의 실버 플래시 리뷰 마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파이스토리 리뷰 파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